자, 문제 풀고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54번 문제까지 풀었었고 이제 55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전에 52번 문제부터 좀 먼저 풀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자, 그러면은 바로 이제 52번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거기 미리 위에 좀 살펴보시면은 이게 평가원 문제였어요. 평가원 문제였는데 정답률이 36%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이 화학 반응식 부분이 정말 어렵게 나오려면은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풀기 싫어, 귀찮아 이러면서 그냥 넘겨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좀 반복적으로 문제를 좀 연습을 해주시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일단 화학 반응식은 A와 B가 반응을 해서 C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일단 A 두 분자와 B 한 분자가 반응해서 C가 두 분자가 생성되는 이런 반응인데, 이때 표는 반응물 A, B의 질량비를 다르게 하여 수행한 실험 1과 2에서 반응 전후에 존재하는 물질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고요. 이때 실험 1에서는 반응물 A가 전부 반응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에서는 반응물 B가 모두 반응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실험 2에서 X 대 Y가 도대체 얼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먼저 실험 1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험 1에서는요, 반응 전에 A와 B의 질량비가 1대 2였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반응 후에는 B 대 C의 질량비가 10대 11이거든요. 그러면은 앞에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화학 반응식을 보고 있는데 이 화학 반응식의 앞에 적혀 있는 개수는요, 그 각각 화학 반응식에 따라 반응이 진행될 때 어떤 반응물과 생성물의 분자수의 비 또는 몰수비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 기체라면은 부피비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질량비와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지?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앞에 붙어 있는 개수들은 무시를 하고요. 일단 반응 전 질량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때 반응 전 질량은 A 대 B가 몇 대 몇? 1대 2예요. 맞습니까? 반응 전 질량비는 1대입니다. 그런데 반응을 할 거예요. 반응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반응 후에 A는 없습니다. 다 사용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B도 남고 C도 남았는데 B 대 C의 질량비가 몇 대 몇? 10대 11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든 이 A와 B가 몇 대 몇의 질량비로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한번 접근을 해 볼 것인가? 자, 어찌됐건 얘네들의 질량비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실험 2에서 내용들을 좀 진행을 해 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A가 전부 사용이 됐으니까, 알겠니? 이때 A의 질량을 스몰 a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A의 질량을 A라고 한다면요, B의 질량은 그것보다 2배잖아요. 맞죠? 2배니까 결과적으로 2A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그리고 나서 C는 아직까지는 질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0이에요. 자, 그런데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하는데 이때 A는 전부 다 반응한다 그랬으니까 반응할 때 A만큼이 전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때 B 같은 경우에는 이 A의 질량 중에서 일부만 반응을 해버리거든요. 그죠? 그럼 그 일부 반응하는 질량을 우리가 B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이때 B는 이 A에서 B만큼이 줄어든 것만큼 반응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C 같은 경우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 반응하는 물질의 질량을 더한 것만큼 생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C의 질량은 A 플러스 B만큼이 생성이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 지금 화학 반응식을 보고 문제에서는요, 질량비로 가지고 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화학 반응식을 보여준 이유는 결과적으로 질량비와 그 개수의 관계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 평가를 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문제가 좀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지금 현재 A와 B가 반응을 해서 지금 현재 C가 만들어질 때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 반응하는 질량과
생성되는 질량은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반응 후에는요, B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남아있어요? 2A-B만큼이 남아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나서 C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B만큼이 생성이 된 겁니다. 근데 얘네들의 B가 몇 대 몇? 몇 대 몇? 10대 11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식으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2A-B 대 A 플러스 B가 10대 11입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은 10A 플러스 10B는요, 그지? 22A 마이너스 11B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이때 A와 B로 각각 정리를 해보면은, 자, 넘겨보면은 11A는 21B가 되겠네요. 맞죠? 이해가 되시나요? 11 맞냐? 아, 12군요. 12A는 21B가 되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A 대 B는 몇 대 몇이다? 몇 대 몇이다? 7대 3이다. 이렇게 우리가 내놓을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7대 3 맞나? 맞니? 3, 4, 4. 아, 아니다. 몇 대 몇이야? 7대 3으로 나누면은 7대 4. 4가 되겠군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대 4의 질량비를 나타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아, 그렇다면은 이때 A 대 B가 반응하는 질량비는 어찌됐건 7대 3이 될 것이고요. 아, 7대, 왜 자꾸 3이라고 적지? 7대 4가 될 것이고요. 맞죠? 그리고 나서 C는 질량이 몇? 11이 나와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질량비라고 하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반응 물질의 질량과 생성되는 물질의 질량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질량비가 7대 4로 반응을 한다면은 얘는 11만큼이 생성이 돼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실험 1을 거쳐서 우리가 반응하는 질량비를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실험 2에서 A 대 B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은 이때 봅시다. 자, 지금 똑같은 반응이에요. 2A 플러스 B가 2C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반응 전 질량은 몇 대 몇? 몇 대 몇? X 대 Y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반응을 할 거란 말이지. 반응을 할 건데, 그리고 나서 반응 후에는 B가 전부 사라져 있으니까 얘는 전부 없어요. 맞죠? 대신에 A와 C가 1대 2를 나타내네요. 맞죠? 자, 그러면은 이때 우리는 이미 벌써 A 대 B가 7대 4의 질량비대로 반응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은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A와 B가 반응을 할 때 반응하는 B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Y만큼 전부 다 반응을 해버릴 거 아니에요. 맞죠? 이거 전부 다 반응할 거거든. 예를 들어서 그냥 A와 B의 질량을 각각 Xg, Yg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알겠죠? 그러면은 얘 지금 Y만큼 전부 반응해야지만이 전부 사라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런데 이때 A 같은 경우에는요, Xg 중에 일부가 남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반응하는 것은 7대 4니까 X에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돼? 얼마를? 7대 4로 반응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 4분의 7 곱한 것만큼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아니다. X가 아니죠. X에다가 하는 게 아니죠. Y에다가. 그죠? 이만큼 반응한 것만큼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1이 남는 거잖아. 그러면은 C 같은 경우에는 이때 반응하면서 생성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Y 곱하기 4분의 7 플러스 Y만큼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빼야죠. 그죠? 이렇게 이제 더해진 게 결과적으로 이만큼 남을 거 아니야.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X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X만큼 존재를 했었었는데 그 중에서 요만큼이 빠져버리죠. 마이너스 Y 4분의 7Y만큼 빠져버리죠. 그지? 요만큼이 남아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이 또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두 개 더해주면은 4분의 7Y 플러스 Y만큼. 그지? 근데 얘네들이 몇 대 몇?
1대2잖아. 맞지? 그럼 아까랑 똑같은 방법대로 가면 되겠네요. 그죠? 자, x-4분의 7y가 y 대 4분의 7y 플러스 4y죠? 그죠? 4y. 이게 몇 대 몇? 1대 2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x 대 y로 정리를 해주면은, 그지? 분명히 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찾아낸 답이 25대 8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문제를 보시면은 화학 반응식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를 푸는 것과는 좀 다르게 뭐가 나왔어? 질량비가 나왔어. 맞지? 질량비가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해보지 않은 유형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학생들도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지? 이런 식으로 아마 좀 고민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봤을 때 1번식에서 우리가 일단 얘네들이 반응하는 질량비가 몇 대 몇인지를 확인해야지만이 결과적으로 y보다 x가 결과적으로 4분의 7만큼 더 많이 사용이 된다. 따라서 반응하는 질량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따라서 전체적인 식으로 이렇게 꾸며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비례식을 통해서 ax 대 y가 25대 8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거 굉장히 풀이 방법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처음 문제가 나왔을 때 정말 다양하게도 문제 풀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굉장히 다양하게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풀든 다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풀어나가지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52번의 답은 4번으로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넘어가셔서 55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철이 산화되어서 산화 처리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고 가나다의 몰수의 대소 비교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화학 반응식 볼게요. 산화 처리 만들어지는 과정은 4개의 철이 3개의 산소 분자와 만나서 2개의 Fe2O3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대소 관계를 지금 비교하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먼저 1번에 가에는요 Fe2O3 40g 40g이 생성될 때, 그죠? 생성될 때 뭐의 몰수? 철의 몰수.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얘가 몇 몰이 생성되는지 알아야지. 맞지? 자,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식으로 보면은요 철이 56이고 그 다음에 산소가 16이네요. 산소가 16. 그러면은 요거 전체적으로 160 나오겠네, 분자를. 맞지? 화학식량이 160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40g만큼 생성이 됐다면은요, 40g 생성됐다면은 전체 160분의 40이니까 몇 몰? 0.25몰, 4분의 1이니까요.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화학 반응식 보세요. 화학 반응식 보면은 몇 대 몇 대 몇? 4대 3대 2거든요. 맞지? 그렇다면은 실제로 사용돼야 되는 몰수는 만들어진, 생성된 산화철의 몰수보다 몇 배 많아야 돼? 2배만큼 많아야 되겠지. 따라서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얘는 몰수가 몇 몰이다? 0.5몰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계속해서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죠. 자, 나로 갑니다. 자, 나로 가보시면은요, 나에서는요 0도씨 1기압에서 부피가 11.2L인 산소, 표준 상태에서 부피가 11.2L래요. 산소 기체가 있어요. 그랬을 때 충분한 철과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산화철의 몰수. 이건 좀 간단하네요. 그죠? 자, 왜냐? 자, 얘가 지금 현재 표준 상태에서 부피가 11.2L니까, 그지? 몇 몰? 0.5몰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얘네 반응하는 거는 몇 대 몇? 3대 2거든. 맞지? 3대 2. 그렇다면은 생성되는 몰수는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돼? 3분의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얘는 3분의 1몰 나오겠네. 맞지? 3분의 1몰. 됐죠? 자, 그래서 나는 3분의 1몰. 자, 그 다음에 다. 자, 다는요. 자, 철이 1몰 있습니다. 철이 1몰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역시 1몰 있습니다. 1몰 있을 때 얘네 둘이 완전히 반응하여 Fe2O3가 될 거예요. Fe2O3가 됐을 때 몰수와, 그지? 남아있는 물질의 모든 몰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무언가 또 남아있는 몰수가 있다면 그거까지 더해줘야 되겠죠? 그지? 근데 보자. 얘네들 몇 대 몇으로 반응해? 4대 3으로 반응하지? 그러면은 둘 다 똑같은 몰수가 있을 때 누가 완전히 다 반응할 수 있을까? 누가? 그렇죠. 산소가 전부 다 반응을 해버리겠죠? 그 말인즉슨 실제로 반응하는 몰수는요, 얘가 전부 다 사용됐다고 했을 때 얘는
4분의 3몰밖에 쓰이지 않지? 그죠? 4분의 3몰이 쓰이고 그리고 나서 얘는 아니죠 3분의 3몰이죠. 야 다시 봐. 철이 1몰 있고 산소가 1몰 있잖아. 그랬을 때 얘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해? 4대 3으로 반응할 거 아니야. 이게 남는다고요? 이게 남아? 이게 완전히 다 사용돼? 보자고. 4대 3이니까 얘가 각각 1몰 1몰 있으면은 얘가 전부 사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몰수는 4분의 3몰이죠. 맞지? 그리고 얘가 전부 사용되기 위해서는 3분의 3몰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실제로 반응하는 건 얘가 전부 다 사용돼야지. 그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전부 사용돼요. 얘가 1몰만큼 전부 사용이 된단 말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적은 개수만큼, 즉 몇 몰만큼 4분의 3몰밖에 사용이 안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게 지금 몇 대 몇? 4대 3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생성되는 철의 몰수는 몇 몰? 4대 3대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지? 얘 몰수보다 절반만큼 작겠죠. 따라서 얘는 생성되는 몰수가 몇 몰? 0.5몰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누가 또 남아있어요? 누가 또 남아있어요? 산소가 남아있잖아. 산소가 몇 몰 남아있어? 그렇죠. 4분의 1몰 남아있죠. 맞죠? 이게 지금 2분의 1이고 이게 4분의 3이니까 4분의 1이니까 전체적으로 두 개 더해주면 얼마? 4분의 3몰인가요? 그죠? 문제가 반응하지 않고 남는 몰수구나. 요것만 봐야 되는구나. 맞지? 그러면은 요것만 보면 되겠네요. 요것만. 맞지? 자, 그럼 대소관계 비교해 보시면 가장 많은 것은 가가 제일 많죠? 그 다음이 나가 그 다음이고 다가 4분의 1몰이고. 됐지?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넘어가셔서 56번으로 계속 가보죠. 자, 다음은 금속 M과 묽은 염산이 반응하여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자, 그림과 같이 장치하여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묽은 염산 20ml에 M의 질량을 달리하면서 몇 차례 반응시켜서 다음 결과를 얻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오늘따라 되게 안 지워지네. 자, 화학 반응식은 이렇습니다. 금속 M이 EHCl과 반응을 해서 MCl2가 만들어지고 수소기체가 생성되죠. 그죠? 화학 반응식 이미 다 보여줬습니다. 맞죠? 그런 상태에서 얘네들의 개수비는 1대 2대 1대 1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래 놓고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염산 20ml량은 고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M의 질량을 달리해 가면서 이제 실험을 하고 있으면서 수소가 얼마만큼 만들어지지? 뭐 이렇게 지금 묻고 있거든요. 맞죠? 자, 그러면 지금 밑에 있는 실험을 봤을 때 0.1g의 질량부터 시작을 해서 0.2, 0.3, 0.4, 0.5g까지 계속해서 질량을 증가시켜 갔을 때, 맞지? 그랬을 때 더 이상 수소기체가 발생하지 않을 때, 때가 지금 현재 전체 360ml가 생성이 된 거죠. 그렇다는 것은 봐봐, 얘는 양이 정해져 있어. 20ml로. 그지? 여기 정확하게 20ml로 정해져 있으면 이 안에 분명히 넣어진 HCl의 몰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반응을 했다는 이야기지? 맞지? 그게 지금 현재 M이 몇 그램 있을 때 최대로 다 반응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0.4g 있을 때 최대한 다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소가 얼마 나온 거야? 360ml가 나온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여기 보세요. 이때 0.4g만큼의 질량의 몰수가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HCl이 있을 텐데 아마도 얘네들의 몰수비는 몇 대 몇? 1대 2가 되겠지. 하지만 이때 생성된 HCl, 수소기체 같은 게 360ml라고 했을 때 그 360ml의 몰수랑 금속 M의 몰수는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만 하겠죠. 맞죠? 화학 반응식의 개수가 이러니까. 그랬을 때 금속 단 M은 임의의 원소 기호이며 실험 온도와 압력에서 같은 방법으로 포집된 수소기체 1몰의 부피는 그냥 V리터라고 했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온도 압력 조건에서 실제 1몰 부피가 얼마인지는 나타내지 않고 그냥 1몰 부피는 얼마다? 그냥 V다 이렇게만 정해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네들이 몇 몰 생성되는지는 다 미지수로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얘가 지금 360ml니까 이거 리터로 바꾸겠습니다. 얼마? 0.36리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몰수로 바꾸면은 몰수 N은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니까 기체라면은 부피분의 질량으로 하면 되니까 1몰 부피분의 질량으로 하면 되니까 부피분의 V분의 0.36몰만큼이 생성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화학 반응식상 반응하는 금속 M의 몰수랑 생성되는 수소의 몰수는 어떻다고? 같아. 그럼 얘가 이만큼 만들어진다면 얘도 0.4g의 질량 속에 몇 몰만큼 들어가 있어야 된다? V분의 0.36몰만큼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이때 M의 원자량 M은 어떻게 사면 됩니까? 원자량 M은 하고 했을 때 M은 몰수분의 질량. 맞지? 이거 이해되지? 몰수 N은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니까 요거 바꿔주면 이렇게 바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다면 M의 원자량은 하고 했을 때 V분의 0.36에다가 0.4를 나눠주면 되겠죠. 맞지? 자, 정리해보면은 0.36분의 0.4 V가 나오겠네요. 그죠? 따라서 이거 0.9분의 V인가요? 그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이 지금 현재 금속 M의 원자량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설명으로 옳은가로 한번 가볼까요? 먼저 기억에 간은 270이다 그랬습니다. 간은요 지금 현재 0.2g의 질량을 사용할 때거든요. 근데 0.3g 사용했을 때 270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가에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양의 염산 20ml가 전부 다 반응하지 않은 건데, 거기다가 지금 0.3g보다 적은 0.2g의 질량을 넣었다면은 당연히 발생하는 부피는 그거보다 더 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270ml는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에 같은 농도의 묽은 염산 6ml에 금속 M 0.1g을 넣으면은 수소가 90ml가 반응한다라고 했거든요. 한번 보세요. 뭘로 바꾸는 거야? 지금 현재 농도 염산의 부피를 20ml에서 얼마로? 20ml에서 얼마로? 6ml로 줄인 거죠. 맞지? 그리고 M의 질량도 0.4g에서 얼마로? 0.1g으로 줄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 봐봐. 앞서 얘네들의 몰수가 이만큼이라 그랬지? 맞지? 그러면은 요 몰수만큼 M이 반응을 한다면은 염산은 그거의 2배일 거 아니에요. V분의 0.72몰만큼 반응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얘가 이만큼 나오는 거잖니.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갑시다. 어차피 몰수는 비례하는 거니까, 그지? 얘가 1대 2대 1이고 V 다 빼버려도 상관이 없겠죠. 맞지? 그럼 그냥 쉽게 가자. 자, 염산 부피가 20ml일 때 V분의 0.72몰이 있었어요. 오케이? 근데 V 빼버리고 그냥 0.72몰이 있었는데 얘가 지금 얼마로 줄어든 거야? 6ml로 줄었으니까 얼마? 10분의 3만큼 0.3만큼 줄어든 건가?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0.3 해주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20분의 6이니까 0.3만큼 줄어들었을 거 아니야. 그럼 얘 몇 몰 있는 거야? 0.216몰이죠. 그죠? 0.216몰 남아있는 거지. 이해가 되니? 자, 그럼 이번에는 M 가보자. M은 0.4g이었는데 이때가 지금 현재 0.36몰만큼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현재 4분의 1로 줄여버리는 거잖아. 여기다 곱하기 4분의 1 해주면은 이거 얼마 되는 거야? 0.09몰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잘 봐. 이때 둘 중에 누가 전부 다 사용이 될까? M이 전부 다 사용돼야 되겠지. 왜냐하면은 얘가 실제로 지금 현재 반응을 했을 때 0.009몰의 2배만큼 염산이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럼 2배 대구도 남거든. 근데 대신에 이거의 절반만큼 반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죠? 따라서
얘네들을 각각 줄였을 때 실제로 전부 다 반응할 수 있는 것은 M입니다. M. 맞죠? 0.09몰만큼 반응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얘는 그 중에서 0.18몰 사용되고 나머지가 좀 남아있겠죠. 그러면은 사용되는 M의 몰수만큼 동일한 개수만큼 저게 수소기체가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맞지? 자, 앞서 요만큼의 몰수가 반응을 했을 때 360ml가 나왔어요. 맞죠? 근데 그것보다 4분의 1밖에 반응하지 않는 거잖아. 이해가 되니? 그러면 4분의 1만큼 줄어든 몰수만큼 반응을 했을 때 생성되는 수소기체의 몰수도 4분의 1만큼 줄을 것이고, 따라서 부피도 저 360ml의 4분의 1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성되는 부피는 90ml이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디귿의 금속 M의 원자량은 9분의 10이다. 뭐 이거 정리하면은 9분의 10V죠. 그지?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두 가지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 안 되면 이야기하세요. 다시 하게. 알겠지? 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질문할 거 있나요? 없죠. 아, 이런 문제 학교 시험에서 나오면은 애들 박살나겠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죠? 풀었으니까. 나와요?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 계속 가보죠. 가능성이 많지. 나 같으면 내겠어. 그래요? 어? 그래요? 그래야지 학생들이 공부할 거 아니에요. 보이는데요? 그럼 고등학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그게 뭔 상관이야. 여러분들은 일단 어려운 문제를 풀게끔 해야지 아 어렵구나 하면서 긴장을 한단 말이야. 자, 57번 문제로 가봅시다. 다음은 생물체가 포도당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호흡 과정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호흡 과정 C6H12O6가 6개의 산소와 만나서 6개의 이산화탄소와 6개의 물이죠. 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자, 그랬을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어차피 문제 풀기 위해서 분명히 얘네들 분자량 필요할 테니까 미리 적어놓고 갑시다. 얘 180이죠. 얘는 32죠. 얘는 44고요. 얘는 18입니다. 그죠? 자, 이랬을 때 먼저 기억할게요. 이산화탄소 22g이 생성될 때 반응한 산소의 몰수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얘가 몇 그램? 22g. 그럼 몇 몰? 0.5몰이 생성이 될 때 산소의 반응 몰수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6대 6이니까 똑같이 0.5몰 사용돼야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에 포도당 15g이 반응할 때, 포도당이 15g 반응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0도씨 1기압에서 11.2L이다. 자, 이번에는 얘가 몇 그램? 15g. 그러면은 180분의 15몰만큼이 사용되는 걸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런데 봐봐. 이때 얘가 이만큼이 있는데 이때 이산화탄소의 부피 물어봤거든요. 그럼 얘네들 1대 6이니까 이거 굳이 계산하지 마. 180분의 15몰에 얼마? 6배만큼이겠지. 그지? 그러면은 이거 계산해보면은 2분의 1 나오잖아. 2분의 1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피는 얼마다? 11.2L이다. 계산되지? 그러니까 니은 맞는 말이죠. 디귿에 생성된 물의 질량이 Wg일 때 반응한 포도당은 3분의 W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물이 얼마나 생성됐다고? W몰만큼, Wg만큼. 맞지? 그러면 지금 현재 얘네들의 몰수를 환산을 해보면은 18분의 W 몰만큼이 생성된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자 보자. 이때 요 18분의 W 몰만큼 생성이 됐을 때 포도당은 지금 현재 얘보다 1대 6으로 반응하는 거니까 그지? 이것보다 6분의 1만큼 더 적겠네요. 그러면은 반응하는 몰수는 18분의 W에다가 곱하기 6분의 1만큼이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이만큼 몰만큼만 반응을 하는 거잖아. 근데 물어보고 있는 건 뭐야? 질량이잖아요. 맞죠? 그럼 질량은 여기다가 뭘 곱해주면 되죠? 분자량 180을 곱해주면 되겠지. 몰수. 아, 몰수군요. 몰수. 그러면은 할 필요 없겠죠. 그지?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3분의 W몰 아니죠? 이거 계산하면은 6, 3, 18이니까 108분의 W몰만큼이 나오겠네. 됐지?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 두 가지
답을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만약 질량 물어봤으면은 여기다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자량 180 곱해버리면 됩니다. 알겠죠? 자, 됐고요. 자, 58번으로 가볼까요? 자, 달걀 껍데기 속에 들어있는 탄산칼슘의 질량 배분율을 구하기 위한 실험이고요. 달걀 껍데기 속 탄산칼슘의 질량 배분율을 구할 때 위에 제시된 것 이외에 추가로 더 필요한 자료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탄산칼슘의 질량 배분율. 화학 방식 볼까요? CaCO3. CaCO3가 CO3에 EHCl이 반응을 해서 CaCl2 만들어지고 CO2 만들어지고 H2O 생성됩니다. 자, 그런데 실험 과정을 보면은요, 묽은 염산이 든 삼각 플라스크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질량을 측정한 다음에 달걀 껍데기 1.2g을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반응이 끝난 후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을 다시 측정한다 라고 했거든요. 그지? 그래서 밑에 실험 결과를 보니까 염산이랑 삼각 플라스크랑 달걀 껍데기의 질량을 모두 더했을 때가 352.88g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자료는 반응 후의 용액에다가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을 더했더니 352.41g, 질량이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맞죠? 자, 볼까요? 그러면은 반응 전후 질량의 변화는 처음 질량이 352.88이었으니까요. 여기서 마이너스 352.41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럼 얼마? 0.47g만큼이겠네. 맞지? 자, 그럼 봐봐. 이렇게 해서 요만큼의 질량이 감소했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근데 이 감소한 질량은 왜 질량이 감소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지? 이 실험 보세요. 실험을 보면은 삼각 플라스크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요 위에 있는 뚜껑이 열려 있죠. 그런 상태에서 얘 내부에서 지금 반응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반응하고 나면 얘네들이 막 만들어질 텐데 그 중에서 바로 요거 이산화탄소가 기체이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겠죠. 그죠? 즉 그 말인즉슨 감소한 질량이 곧 생성된 뭐의 질량과 같다?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질량과 같다. 정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래 놓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 달걀 껍데기 속의 탄산칼슘의 질량 배분율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 달걀 질량분의 탄산칼슘 CaCO3의 질량을 알아야지만 그것을 백분율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조건이 뭐가 있냐 이거죠. 당연히 요거 알아야 되겠죠. 요거 전체 달걀 질량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 놓고 두 번째로 탄산칼슘의 질량을 알아야죠. 그지? 그런데 뭐 전체 달걀의 질량에 이제 재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잰 게 얼마였어? 잰 게 1.2g이었잖아요. 1.2g. 그럼 이건 해결됐고, 그리고 나서 요것만 찾으면 되지. 그런데 우리는 실험을 통해서 뭐의 질량을 알 수 있어?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질량으로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탄산칼슘의 질량을 찾아내게 되느냐? 위에 있는 화학 반응식에 봤을 때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1, 2, 1, 1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반응한 탄산칼슘의 몰수와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몰수는 어떻다? 같다. 맞지? 곧 그 말인즉슨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0.47g일 때 얘가 생성된 몰수로 환산을 해보면은 이산화탄소의 분자량,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44라는 거 알고 있죠. 44분의 0.47g을 나눠준 것만큼의 몰수가 생성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얘가 이만큼 생성됐어. 그럼 당연히 반응하는 탄산칼슘도 몇 몰? 44분의 0.47g 나눈 것만큼의 몰수일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래, 좋아. 요거 찾아냈어. 그런 다음에 이것을 뭘로 환산해라? 뭘로? 질량으로 환산을 해라. 그럼 질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뭘 곱해줘야 됩니까? 탄산칼슘의
화학식량 곱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탄산칼슘의 질량을 찾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몰수를 이 방법을 통해서 계산하고, 그러면서 똑같은 몰수만큼이 되니까 다시 탄산칼슘의 화학식량 알면은 질량으로 바꿀 수 있다. 뭘 알아야 될지 한번 봅시다. 빈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니은에 묽은 염산의 농도 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 전혀 없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디귿에 탄산칼슘의 화학식량 알아야 되죠. 나중에 몰수를 계산하고 나면은 요거 화학식량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정확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도 알아야지만 몰수 계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알아야 될 것은 디귿과 리을 두 가지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촉매가 존재하는 고압 조건 하에서 에타인은 화학 반응을 통해 벤젠이 될 수 있네요. 이때 밀폐 용기 속에 에타인 39g을 넣고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알맞은 조건을 유지시킨 다음 생성된 벤젠의 질량이 26g이 되었을 때 반응을 종료할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죠. 자, 보면은 에타인이라고 하는 물질은 C2H2예요. 맞죠? C2H2. 근데 이 녀석이 뭘로 바뀌어? 벤젠 C6H6로 바뀌거든요. 근데 앞에 개수 A가 있어. 맞지? 근데 봐봐. 얘가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벤젠으로 된다면은요, 탄소가 6개가 있고 수소가 6개가 있어야지만 최종적으로 얘를 하나를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그렇다면 앞에 붙어 있는 개수는 몇 대 몇이 돼야 된다? 당연히 3대 1이 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개수 찾는 건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을 얼마를 집어넣었어? 39g을 넣어놨어. 39g을. 맞지? 그런데 이후에 생성된 벤젠이 질량이 얼마? 26g이 되었을 때 반응을 종료한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처음에 넣어준 에타인의 몰수가 몇 몰이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벤젠의 몰수가 몇 몰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녀석은 얼마로 나눠주면 돼요? 얼마로 나눠주면 돼? 얼마로 나눠주면 돼? 26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몰수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벤젠 같은 경우에는 그거 이제 3배 정도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78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네요. 맞죠? 아, 좋아. 그러면은 얘가 지금 몇 몰 생성된 거야? 몇 몰? 3분의 1몰 생성된 거죠? 그지? 그러면은 실제로 반응한 C2H2의 몰수는 3분의 1몰의 몇 배다? 3분의 1몰의 몇 배다? 3배다. 따라서 1몰만큼이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1몰만큼 반응을 했다. 질량은 몇 그램? 26g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은 남아있는 C2H2의 질량은 39g에서 26g을 뺀 13g이 남을 것이다. 몇 몰? 2분의 1몰.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억, A는 3이다. 맞죠? 니은에 반응하지 않고 남은 에타인의 몰수는 생성된 벤젠의 몰수보다 많다. 남아있는 거 2분의 1몰이에요. 근데 생성된 몰수는 3분의 1몰이죠. 얘가 더 많네요. 니은도 맞습니다. 그죠? 디귿에 반응하지 않고 남은 에타인의 부피는 0도씨 1기압에서 11.2L이다. 맞죠? 그지? 다 답을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만하시죠? 그지? 자, 계속해서 60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림은 25도에서 고압에 견딜 수 있는 용기에 수소와 백금가루를 넣고 산소를 천천히 주입하면서 용기 속의 압력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요. 이때 백금이 촉매 역할을 하여서 상온에서도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 물이 쉽게 생성된다 그랬습니다. 이때 화학 반응식은 거기에 보는 것처럼 EH2 플러스 O2가 EH2O가 되는 반응이고요. 이때 백금, PT는 촉매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자, 거기 있는 그래프를 한번 좀 볼까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때 가한 산소의 양, 산소의 몰수에 따라, 그죠?
전체 압력을 지금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요 0인 시점에는요, 오로지 뭐만 들어있는 거야? 수소기체만 들어가 있는 거겠지? 이해가 되니? 그런데 처음에 수소기체 압력이 얼마였어요? 4였죠, 4. 맞지? 압력이 4기압이었어. 그런데 반응이 진행되면서 산소의 양이 0.2몰이 되었을 때, 0.2몰이 되었을 때 압력이 얼마까지 줄었어요? 0까지 줄었습니다. 맞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이렇게 압력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0.3몰만큼 산소를 넣어줬을 때, 0.3몰만큼 산소를 넣어줬을 때 전체 압력이 몇 기압? 2기압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서 이제 가지점은 여기. 얘가 지금 0.1몰 들어가 있을 때, 그지? 그리고 나는 여기. 자, 그래프부터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요 지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반응하고 있는 화학 반응식을 보면은요, 이 물질의 종류와 개수뿐만이 아니라 상태까지 적혀 있어요. 이때 보면은 수소와 산소는 모두 다 둘 다 뭐예요? 기체죠. 근데 얘 혼자 뭐야? 액체란 말이야. 그치? 이때 보통 우리가 용기 내에서 압력을 측정할 때는요, 보통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나타나는 압력은 기체 때문에 압력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는 것은 처음에 요 지점은 오로지 수소기체만 남아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수소기체만 있는 거잖아. 이때 수소기체가 몇 기압만큼? 4기압만큼 존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점점 기압이 줄어드는데 사실 산소를 계속 가해주고 있잖아요. 산소를 계속 가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내부의 기체 몰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산소를 넣어줘도 결과적으로 수소가 산소랑 반응해서 물이 돼버리니까 전체 기체의 양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계속해서 줄어들다가 요 지점이 됐을 때 압력이 거의 0에 가깝잖아요. 그 말인즉슨 산소를 0.2몰 넣어줘도 더 이상 남아있는 기체가 없는 거야. 이해가 돼? 그 말은 뭐지? 요 지점이 뭐다? 종결점 또는 종말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반응이 완전히 종결되는 시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산소를 0.2몰 넣었을 때 요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은요, 반응하는 개수가 2대 1이니까 맞지? 0.2몰의 산소를 넣어줬을 때 최대로 반응할 수 있는 산소의 몰수는 몇 몰이다? 0.4몰이다.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O2가 0.2몰이 있으니까 0.2몰이 전부 다 반응할 수 있는 수소의 몰수는 0.4몰이어야 되겠죠? 따라서 처음에 얼마 있었다? 4기압은 0.4몰이 나타내는 압력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좋아요. 자, 그 상태에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 용기 속의 물의 질량은 나가 가의 4배이다 그랬거든요. 나가 가의 4배이다. 자, 요 지점과 요 지점을 찾는 거야. 근데 우리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 지점이 넣어져 있는 수소 전부를 사용한 지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점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물의 몰수는 2대 1대 2니까 최대 몇 몰까지? 0.4몰까지 생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 가지점은 산소를 0.1몰 가한 시점이거든요. 그럼 반응할 수 있는 물은 0.2몰만큼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수소는 0.2몰 반응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생성되는 물은 몇 몰? 0.2몰이겠지. 따라서 요 지점에 물이 얼마 있다? 0.2몰 있다. 그런데 요 시점 이후로부터는 아무리 산소를 넣어줘도 수소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요 지점 이후로는 수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산소를 넣어줘도 결과적으로는 반응할 수 있는 수소가 없으니까 물이 생성돼, 안 돼? 안 되겠지. 따라서 나 지점은 물의 몰수가 얼마? 물의 몰수가 얼마? 물의 몰수가 0.3몰이다. 따라서 4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예를 들어 전체 물의 몰수와 산소의 몰수로 가지고 표현을 해보면은요, 처음에는 없다가 양이 쭉 증가해서 산소가 0.2몰일 때 물이 최대 0.3몰까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니까 요 지점이 가. 그러니까 물의 몰수가 0.2몰 있을 때고 요 지점이 나가 되는 겁니다. 됐지?
따라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에 가한 산소의 몰수가 0.2몰일 때까지 용기 속 총 분자수는 반응 전 수소 분자수보다 감소한다. 볼까요? 여기서 어차피 물이 만들어지는 것은 총 분자수라 그랬죠? 총 분자수. 그럼 보세요. 얘가 지금 처음에 0.4몰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때 수소만 0.4몰 있는 거야. 자, 근데 여기 지점으로 가볼까요? 여기 지점? 여기 지점? 여기 지점으로 가보면은 산소가 0.1몰 들어왔을 때 수소가 몇 몰만큼 반응을 해? 수소가 0.2몰만큼 반응을 하죠. 이해가 됩니까? 자, 잘 생각하세요. 처음에 수소가 몇 몰 있었어? 0.4몰 있었어. 그런데 산소를 0.1몰 넣어주게 되면은 수소는 0.2몰만큼 반응을 해버릴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차피 얘는 반응하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러면은 요 지점에서는 지금 현재 수소 기체가 몇 몰 남았어? 0.2몰 남았지? 이해가 돼? 그런데 여기서 물도 분자잖아요. 그죠? 물, H2O는 이때 반대로 얼마 생성이 돼야 돼요? 0.2몰 생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러면은 전체 분자의 몰수는 몇 몰이에요? 0.4몰이죠. 그대로 유지가 되네요. 그럼 요 지점으로 가볼까요? 요 지점? 요 지점 같은 경우에는 수소 존재해 안 해? 안 하지. 산소 존재해 안 해? 안 하지. 근데 대신에 물은 몇 몰까지 생성된다고? 0.4몰까지 생성이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전체 분자 몰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내부에서 나타나는 압력은 기체 압력이란 말이에요. 기체 압력. 그래서 문제에서 혹시나 해가지고 여기 옆에다가 뭐라고 적혀 있어? 기압이라고 적혀 있잖아. 맞지? 그거는 고체와 액체 같은 경우에는 부피 자체를 무시해버린다는 뜻이에요. 알겠어? 하지만 전체 분자수를 물어봤다면 이야기는 다른 거죠. 알겠어? 그러면은 요것도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볼까요? 그러면 이때 가해지는 산소 몰수와 총 분자수를 봤을 때 처음에 0.3몰부터 수소가 존재했겠죠. 그러면서 산소를 0.2몰 넣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그 몰수, 총 분자수는 유지가 돼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수소 반응할 수 없고요. 물 더 이상 생성 안 됩니다. 대신에 산소를 넣어주는 것만큼 분자수는 증가를 해버리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니은도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수소 기체만 본다면은 몰수 줄어들어요. 그죠? 분자수 감소합니다. 그죠? 그리고 산소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요. 알겠어? 요거 이렇게 그려줄까? 야 봐봐. 처음에 요거 수소가 0.3몰 있었죠. 요 지점까지 반응 끝나야 되지. 그러면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되는 그래프가 수소 기체입니다. 알겠습니까? 산소는요? 산소는 처음부터 없었고 반응이 끝날 때까지 없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요렇게 증가합니다. 이게 산소예요. 알았어? 물은 어떨까? 물은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이게 물이지. 와, 그래 벌어지지 점점. 그지?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한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뭐 화학도 그렇고요, 물리도 그렇고 그래프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래프 계속 그리는 연습해보시면은 그래프가 쉬워질 때 아마 여러분들 과학이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알겠습니까? 날 믿어? 진짜라니까? 물은 이래. 물 그래프는 이렇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다 더한 게 이거 하얀색인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디귿에 가와 나에서 각각 남은 기체들을 반응시키면 물이 0.2몰 생성됩니다. 자, 볼까? 요 지점은 물이 0.2몰 만들어지면서 뭐가 남아있다고? 수소가 0.2몰 남아있어야지. 맞지? 자, 다지점은요? 다지점은 수소 없어. 수소 없어. 대신에 0.2몰만큼 산소 넣어주세요. 다 썼는데 0.4몰까지 넣어줬으니까 요때는 요 물 0.3몰과 함께 산소가 몇 몰 있는 거야? 0.2몰 있는 거지. 자, 그런데 2대1로 반응하는 거니까 얘는 0.2몰 다 쓰이지만 얘는 0.1몰밖에 안 쓰이겠죠? 그러면서 물 0.2몰 생성되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디귿 하나밖에 없습니다.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문제 풀기 되게 좋네요. 왜? 되게 화려하잖아. 그렇지 않니? 화려하죠? 자, 6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도 좀 별표를 좀 쳐볼까요? 자, 61번 문제 별표 치세요. 자, 문제 난이도는 중입니다. 중.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별표를 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과거에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과거에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당시에 이 문제도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면서 선생님도 매 연마다 이제 평가원 문제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수능 문제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거든요. 사설 모의고사 문제들도 거의 대부분 다 풀어보는데, 그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야, 이 문제는 진짜 잘 만들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물론 나보고 문제 내보라 그러면 그것보다도 못 만들겠지만, 어찌됐건 야, 이 문제는 정말 잘 만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게 몇 개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 죄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학생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되게 잘 물어본다 이런 식의 생각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문제가 이 문제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학생들이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놓치기 쉬운 부분을 파고들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부터는요, 거의 대부분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기본 문제로 출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닌데, 막상 이제 이런 문제를 처음 접하는 여러분들이라면은 이 문제가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의 약점을 공략하게 되는 그런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탄소와 마그네슘의 연소 실험이고요. 가의 실린더 A에다가 탄소 6g과 산소 1몰을 넣은 다음에 완전히 연소시킨다 그랬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은 이렇죠. 탄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이때 탄소는 몇 그램 사용해? 6g. 그리고 얘는 1몰 넣었다 그랬어요. 맞죠? 그럼 일단 나로 들어가기 전에 요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탄소는 원자량이 12니까 탄소 몇 몰 쓰고 있는 거야? 0.5몰 쓰는 거죠. 0.5몰.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러면은 탄소 0.5몰과 산소 1몰이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될 텐데, 앞에 붙어있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는 1대 1대 1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몇 몰이다? 0.5몰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계속해서 나로 가보도록 하죠. 자, 실린더 B에 마그네슘 12g과 산소기체 1몰을 넣은 후 완전 연소시킨다. 자, 식은 이래요.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을 해서, 그죠? 이 MgO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때도 얘 지금 넣어준 질량이 12g. 그리고 얘가 1몰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은 역시 아까처럼 얘 몰수 계산해보죠. 얘 24니까 얘 몇 몰 들어가 있는 거야? 0.5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2대 1로 반응을 할 테니까, 그제? 전부 다 쓰여야 되는 것은 얘가 전부 다 쓰여야 되겠죠. 그제? 따라서 얘는 실제로 사용되는 몰수가 0.25몰일 것이고요. 여기서 생성되는 몰수는 0.5몰만큼 생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서 둘 다 지금 현재 용기에 담아두고, 요게 지금 피스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피스톤. 그죠? 자, 설명으로 옳은 거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 반응에서 소모된 산소의 몰수는 가와 나가 같다. 이랬습니다. 자, 볼까요? 얘 몇 몰 사용된 거야? 얘 몇 몰 사용된 거야? 0.5몰 사용된 거죠? 얘는 0.5몰 사용됐고, 얘는 0.25몰 사용됐으니까. 그지? 사용된 몰수는 서로 다르겠죠. 그래서 1번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입니다. 나에서 생성된 MgO는 1몰이다. 산화마그네슘 몇 몰 생성됐어요? 0.5몰 생성됐죠? 그러니까 니은도 틀렸네요. 그럼 답은 디귿 하나밖에 없네? 맞지? 그때 반응 후 실린더의 부피비 A 대 B는 4대 3이다. 자, 이걸 어떻게 푸냐 이거죠. 알겠습니까? 자, 앞에 좀 보세요. 이때 용기를 보면은 피스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피스톤은 위아래로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유는요, 바로 용기 내 압력과 용기 밖의 압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바깥쪽에서는 항상 외부 압력이 가해집니다. 근데 보통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은요, 이 외부 압력은 일반적으로 대기압이라고 생각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내부에서 또다시 압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압력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할 때 그 압력이 바로 내부에 있는
기체 압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내부에 고체나 액체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보통 무시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나타나는 압력은 기체의 압력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내부에서 압력이 도대체 얼마만큼이 생성이 되냐에 따라서 외부 압력이 더 크면 피스톤 아래로 내려올 거고요. 반대로 내부의 기체 압력이 더 크면 밀고 올라가 버리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때 실험을 할 때 얘네 둘 실험 모두 할 때 모두 다 정해진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실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온도라는 것은 내부의 온도 자체가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고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쪽 외부 압력 자체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반응 전후에 내부에 있는 기체의 압력도 동일하다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 기체 관련된 법칙 풀 때, 기체 관련된 문제 풀 때 공식 하나 꼭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무슨 공식? PV는 N, R, 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실험 조건에서 뭐와 뭐가 같다고? 압력과 온도가 같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얘 압력 같고요. 온도와 상수가 같은 거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기체의 부피와 몰수는 무슨 관계이다? 비례 관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다시 보세요. 이 첫 번째 탄소 반응 실험에서 남아있는 몰수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죠? 자, 그럼 탄소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안 남아있지. 맞지? 산소 몇 몰 남아있죠? 0.5몰 남아있죠? 이산화탄소 몇 몰 생성됐죠? 0.5몰 생성됐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자, 마찬가지로 이 마그네슘 연소 실험에서도 남아있는 몰수를 정리해보면은 마그네슘 전부 다 쓰였으니까 없어. 맞지? 대신에 산소는 몇 몰 남아있지? 0.75몰. 근데 얘 몇 몰 생성됐지? 0.5몰 생성됐잖아. 그럼 앞서 요 내부에 나타나고 있는 이 내부에 나타나고 있는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고요? 몰수에 비례한다고. 그럼 위에 있는 몰수는 몇 몰이야? 1몰. 아래에 있는 몰수는 얼마니? 1.25몰? 1.25몰. 그죠? 그러면은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니까 당연히 1몰 대 1.25몰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답이 맞나요? 틀리잖아. 맞지? 틀리죠? 기억도 틀리고 니은도 틀리고 디귿도 틀리니까 답이 없다잖아요. 그지? 그러네요. 그죠?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보세요. 화학 반응식을 보시면은요, 물질의 상태가 적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얘가 지금 고체고요. 얘 기체고. 얘 기체지. 얘 지금 고체고요. 얘 기체인데 얘가 고체죠. 선생님이 앞서 요 용기 내에서의 압력은 누구의 압력이라고요? 기체 압력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말인즉슨 남아있는 몰수 중에서도요, 특히나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무슨 몰수? 바로 기체 상태의 몰수예요. 이때 탄소의 연소 실험에서는요, 산소 기체가 0.5몰이 있고요, 남았고요, 이산화탄소가 0.5몰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기체의 몰수는 1몰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밑에 있는 나에서 마그네슘의 연소 실험에서는요, 산소가 0.75몰이 남아있고 산화 마그네슘이 0.5몰 생성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성된 산화 마그네슘은 기체야? 아니잖아. 얘는 무시를 해야 된다고. 이해가 돼? 저 몰수는 저 내부에서의 압력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알았어?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안에서 압력을 나타내는 전체 기체 분자의 몰수는 1몰 대 0.75몰입니다. 그러니까 몰수 자체가 4대 3이기 때문에 부피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4대 3이 나와야지 내부와 외부의 압력이 같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옳은 것은 디귿 하나밖에 없습니다. 됐죠? 이해되셨습니까?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때문에. 상태들 때문에. 알았지? 과거에 나왔던 문제도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사실 기억과 니은이 너무나 확실하게 틀려버리기 때문에, 맞지?
그냥 답은 디귿인가 보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지?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맞냐 틀리냐를 확실하게 결정을 했었어야지만이 학생들이 답을 찾을 수가 있던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여기까지 생각한 다음에 전체 몰수가 1몰과 1.25몰이 남았으니까 부피는 4대 5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야겠죠. 그지? 그래 놓고 틀려버린 거지. 이해가 돼? 하지만 내부에서 나타난 압력은 뭐의 압력? 기체 압력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62번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일산화탄소가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이고, 일산화탄소와 산소의 혼합기체 2.4g이 들어있는 실린더에서 완전 연소시켰더니 일산화탄소는 모두 소모되고 산소가 0.2g이 남아있대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일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볼까? 얘네 둘 처음에 혼합기체가 몇 그램? 2.4g이거든. 맞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요 2.4g 중에서 반응을 하고 나면은 얘네들이 산소가 얼마 남았다? 0.2g이 남았다. 맞죠? 산소가 0.2g이 남은 거예요. 0.2g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얘랑 얘가 반응을 했을 전체 질량이 몇 그램? 2.2g.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얘랑 얘가 지금 각각 두 개 더해져서 얘 질량과 얘 질량이 더해졌을 때 그게 얼마? 2.2g이라는 거잖아. 그러고 나서 얘 지금 0.2g 더 남아있는 거고. 그런데 얘네 둘이 반응해서 2.2g이 쓰였다면은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도 몇 g이 생성돼야 되는 거야? 2.2. 그렇죠. 2.2g이 생성돼야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까? 그러면 얘 몰수가 나올 거 아니야. 얘 44로 나누면 될 거 아니니. 그지? 그러면은 이거 0.05몰인 거죠. 그죠? 이산화탄소가 0.05몰이 생성이 됐다면은 당연히 나머지 것들도 앞에 붙어 있는 개수비에 따라서 얘 몇 몰? 0.05몰만큼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몇 몰? 절반밖에 없어야 되잖아. 0.025몰. 맞죠? 이렇게 각각 쓰여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의 분자량이 얘는 12, 16이니까 28일 거고 얘는 32니까 각각 이것들 곱해주면은 질량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질량은 일산화탄소가 1.4g이고요. 1.4g이고 그 다음에 산소는 0.8g 0.8g이었어. 0.8g이 반응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다시 정리합시다. 반응 전 일산화탄소의 질량은 1.4g 0.05몰이었고요. 그죠? 그리고 산소는 0.8에 0.2를 더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1.0g 있었어. 1.0g. 그죠? 그리고 얘는 아예 없었고요. 근데 반응하는 질량은 얘 전체 1.4g 다 반응할 거고. 맞지? 얘는 0.8g만 반응할 거고. 그죠? 그래서 얘는 2.2g 생성이 될 거고. 됐지? 그때 몰수가 0.05몰, 0.025몰, 얘는 0.05몰. 따라서 반응 후에는요. 얘는 없고, 그지? 얘는 0.2g 남아있고, 얘는 2.2g 생성됐고. 자, 다 정리됐습니까? 자, 설명을 옳은 것 가보죠.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0.05몰이다. 그죠? 니은에 반응 전 일산화탄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7대 5이다. 반응 전 일산화탄소와 산소의 질량비 1.4대 1.0이잖아요. 맞죠? 7대 5가 돼야 되겠네요. 니은도 맞고요. 디귿의 실린더 속 기체의 밀도는 반응 전에 비해 반응 후에 감소한다. 는 있잖아. 이 반응 용기도 지금 현재 요렇게 실린더 아니니? 실린더지. 그런데 우리 이렇게 아무리 반응을 시켜도 내부의 전체 질량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죠? 전체 질량이 일정합니다. 그러면 밀도를 계산하려면 전체 부피가 어떻게 바뀌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앞서 봤던 것처럼 PV는 nRT니까 온도 변화 없고 압력 조건도 안 달라진다면요. 부피는 뭐에 비례해? 몰수에 비례해. 맞지? 그럼 반응 전의 몰수는
지금 현재 0.05몰과 얘가 지금 몇 몰 있는 거냐? 0.25몰 아니죠. 0.02몰 아니죠. 1.0g만큼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거 32분의 1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응 전에는 얼마 있었냐? 20분의 1몰. 1몰 더하기 나중에 32분의 1몰. 요만큼 있었던 거죠. 근데 생성 후에는요. 반응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이산화탄소가 이만큼 남아있어. 이산화탄소가 이만큼 남아있고 산소가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이만큼 생성이 된 거잖아. 맞지? 근데 이만큼 생성이 됐을 때 얘네도 다 기체니까 이거 압력 계산해 줘야 되겠죠. 몰수 생각해 줘야 되겠지. 그럼 나중에 분자수는 저거 얼마야? 0.2를 32로 나눈 것만큼이지. 거기다가 플러스 얘도 0.05몰이니까 20분의 1몰인 거잖아. 맞지? 둘만 비교하면 되는 거잖니.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이해가 돼? 어차피 얘네 똑같으니까 요거 똑같으니까 32분의 1이냐 32분의 0.2냐 이거 차이인 거잖아. 그러니까 요게 더 클 테니까 부피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부피가 감소를 하겠죠. 따라서 밀도는 어떻게 돼? 증가해야지.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실린더 속의 기체의 밀도는 반응 전에 비해 반응 후 감소한다가 아니라 밀도가 증가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 두 가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어렵지? 어려울 수밖에 없어. 니네가 이게 쉽다면 뭐가 더 이상한 거야. 쉬운 게 더 이상한 거라니까. 자, 계속해서 63번 봅시다. 수소기체와 산소기체의 혼합기체 10g이 들어있는 용기에서 연소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과 완결 후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보니까 처음 혼합 용기 속에는요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있었고 이때 얘네들이 10g 그리고 전체 부피가 11.2L입니다. 그죠? 그래 놓고 나중에 반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안에서는 어떤 기체가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지? 대신에 내부의 압력이 0도씨 1기압이라고 했고 0도씨 1기압이고 지금 현재 부피는 계속해서 11.2L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맞지? 요 밑에 물이 조금 만들어졌지만 이거는 무시를 해버려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럼 봐봐. 이때 0도씨 1기압이라고 하는 표준 상태에서 요 용기 전체의 부피가 11.2L라면은 이 내부에는 남아있는 기체가 몇 몰만큼 남아있다? 남아있는 기체가 몇 몰? 0.5몰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당연히 물이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에서 EH2 플러스 O2가 EH2O가 되는 거잖아요. 맞지? 근데 얘네 둘이 합쳐서 몇 그램? 10g이거든. 그런데 이 안에 어떤 기체가 0.5몰이 남아있다면은 수소든 산소든 둘 중에 하나가 최소한 0.5몰보다 많아야 되지 않겠니? 맞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기체가 잘 봐. 요 남아있는 기체가 수소라면 어떻게 될까 이거지. 알겠어? 수소라면. 그러면 지금 이제 수소가 0.5몰이 남아있다면은 그 전에 이미 다 반응을 했다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얘가 처음에 0.6몰이 있었다고 치자. 0.6몰. 그러면은 얘가 지금 현재 반응을 할 때 0.1몰만 반응을 하는 거지. 왜? 0.5몰은 무조건 남아야 되니까. 그지? 그러면은 얘는 몇 몰 있으면 돼? 0.05몰이 있으면 되죠. 그지? 그러면 얘 질량은 얼마야? 야, 좀 계산하기 쉽게 가볼까?
야, 얘가 1몰 있었다고 쳐봐. 알았어? 1몰 있었으면은, 자, 반응할 때 얘는 몇 몰 반응해요? 0.5몰 반응해야 되죠? 0.5몰 반응해야 되고, 얘는 몇 몰 반응해야 돼? 0.25몰만큼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실제로 얘네 둘 합쳐가지고 10g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러면 얘는 처음에 1몰 있었으니까 질량 몇 g? 2g인 거지. 그리고 나서 산소가 0.25몰이 있었으면은 전체 분자량 32에 4분의 1만큼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라? 얘 몇 g? 8g. 딱 맞아 떨어져 버리네. 자, 그러면은 조건이 가능한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산소가 남아있다면, 산소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알았어? 그러면 이거 지우고요. 이거 지우고, 산소가 뭐 예를 들어 1몰이 있었다고 쳐보자. 알았니? 산소가 1몰이 있었다고 치면은 이때 반응을 할 때 산소 몇 몰 반응해야 돼? 0.5몰 반응해야 되죠. 맞지? 그런 상태에서 얘가 얼마? 1몰 있어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봐버리면은요, 이미 벌써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왜? 산소가 1몰 있으면은 전체 질량이 32g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다시 거꾸로 아예 처음부터 얘가 0.5몰만 있었다고 쳐봐. 그래도 몇 g이야? 그래도 몇 g이니? 그래도 16g이지. 조건이 안 맞는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 중에서 이거는 불가능하니까, 산소가 0.5몰 남아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가 남아있다? 수소가 남아있다라는 조건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우연히 얘가 지금 현재 1몰이 있을 때, 맞지? 1몰이 있을 때 반응하는 몰수가 0.5몰 반응하면 얘가 처음부터 0.25몰이 있었을 때, 그지? 이때 얘 질량이 2g, 얘 질량이 8g이 될 수 있다는 걸 아까 찾아버렸습니다. 맞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돼요. 자, 그럼 설명을 옳은 거. 생성된 이산화탄소, 어디 갔어? 옳은 거. 자, 반응 완결 후 용기에는 산소가 남아있다. 산소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뭐가 남아있어? 수소가 남아있어. 그러니까 남아있는 기체 몰수가 0.5몰이기 때문에 이게 산소가 남아버린다면 처음부터 용기 내 질량이 10g을 넘어가 버릴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의 반응 전 용기 내의 수소 몰수랑 산소의 몰수는 합해서 1.25몰이다. 합하면 얼마야? 0.75몰이지? 아니다. 요거랑 넣어야 되지? 요거랑 더하면은 1.25몰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디귿에 생성된 물의 몰수는 반응 완결 후 남아있는 기체의 몰수와 같다. 자, 이렇게 해서 반응을 하면은 얘 얼마나 생성돼야 돼? 0.5몰 생성돼야 되지? 그러니까 남아있는 몰수가 0.5몰, 얘 0.5몰. 네. 네. 됐어?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두 가지만 맞겠네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답을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니 얘들아? 자, 그 다음에 64번 문제 풀고 수업 끝내자. 왜? 왜 찡찡대? 수학여행 갔다 왔어요. 수학여행 갔다 왔어요. 수학여행 갔다 오셨어요? 완전 놀라지. 야, 신나겠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요. 자, 계속해서 64번 봅시다. 자, 화학 반응식은 2A 플러스 B가 2C가 되는 거예요. 2C. 자, 이랬을 때 실험 과정을 보도록 합시다. 그림과 같은 용기에 CC구나. 내가 조금 더 요기하고 싶어가지고 CC예요. 자, 그랬을 때 그림과 같은 용기에 A 1g과 B xg을 놓고 콕을 열어 반응시키는 생성된 C의 질량을 측정하였다. 아하, 용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 둘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 그래 놓고 얘는 A 1g을, 그리고 여기다가는 B를 xg만큼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C의 질량 측정할 거예요. 그러면서 B의 질량은 안 바꿀 거고요. B의 질량은 안 바꿀 거고, 이때 A의 질량만 2g, 3g, 4g으로 계속 바꿀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용기에서 각각 A 2g과 B 2g을 반응시킨다 그랬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이때 밑에 있는 실험 결과를 보면은
다와 나로부터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얻었다 하면서 A의 질량에 대해서 생성된 C의 질량을 보면은 요렇게 돼서 요렇게 끝나잖아요. 맞죠? 이때 A의 질량을 4g만큼 넣어줬을 때 생성된 C의 질량이 얼마다? C의 질량이 5g이다. 요건 거잖아. 맞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얘가 지금 질량이 4g이고 얘가 지금 5g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은 여기서 질량비는 4대 1대 5란 이야기잖아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되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쭉쭉쭉쭉 실험을 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처음에 더 이상 이제 얘가 4g을 넣었을 때 더 이상 C의 질량이 5g에서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B의 질량을 얼마를 넣어놨다? B의 질량을 1g을 넣어놨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다의 결과 반응 후 용기 내 B와 C의 몰수비는 3대 2였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반응 후 용기 내 B와 C의 몰수비. B가 남을 거야. B가 남을 거고 C가 생성이 될 거고, 근데 그 B가 3대 2래요. 3대 2. 얘가 남아있고 얘가 생성됐고. 그러면 이거 아까랑 비슷한 내용의 문제 같지 않니? 자 볼까? 이건 지울게요. 자, A와 B는 2대1로 반응을 합니다. 2대1로 반응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C가 만들어질 거예요. C가 만들어질 거란 말이지. 그런데 A는 4g이 있을 때 B 1g과 전부 다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이때 4g 대 1g의 몰수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몰수비가. 이때 몰수비가 몇 대면 2대 1이라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그런데 자, 이때 1g과 1g을 반응시키는 거거든. 이해가 되나요? 이거 계속 이어서 가는 거야. 이 용기 내의 실험 계속 이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A가 4g이 있을 때 몰수비가 2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을 1g으로 환산을 해버린다면 몇 몰로 바뀌어? 0.25몰로 바뀌어버리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0.25몰로 바뀌어버린다면은 얘 몇 몰까지밖에 반응 못해? 이거에 또 절반밖에 반응 못하는 거잖아. 0.1, 2, 5몰만큼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때 반응 후에 A는 안 남아. 전부 다 반응을 하니까. 근데 B가 1몰만큼 있다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0.125몰만큼 반응을 해버렸다면 그럼 얘 남아있는 몰수는 몇 몰? 0.8755몰이 있을 거 아니냐. 이해가 되니? 0.875몰 남아있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C가 몇 몰만큼 생성될 거 아니야. 이걸 Y몰이라고 하자고. 알았어? 그러면 당연히 얘랑 얘 몰수비가 몇 대 몇? 3대 2라고. 3대 2. 그럼 얘 몰수 나오겠지. 이해가 돼? 얘 몰수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C의 개수가 2대 1대 2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여기가 지금 아니다. 맞나? 잘못된 거 없지? 2몰? 이걸 2몰, 1몰이라고 가정하면은 얘가 0.25몰이 4분의 1이 아니잖아 이거. 그치? 좀 이상하다 했어. 자 봐봐. 야 2몰, 이걸 2몰 있다고 생각해. 2몰 있고 이거 1몰 있다고 가정하면은 4분의 1이잖아. 몇 몰? 0.5몰. 숫자가 너무 더럽더라. 그러니? 그러면서 얘 반응하는 건 몇 몰? 반응하는 몇 몰? 0.25몰이잖아. 그럼 얘는 반응 후엔 얘는 없고, 맞지? 반응 후에 없고 얘는 1몰에서 0.25몰밖에 안 쓰니까 0.75몰이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재 3대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 몇 몰? 0.5몰 생성되었다. 알았니? 그럼 실제로 반응하는 것은 A가 0.5몰 있을 때 B가 0.25몰 반응하는 거고 생성되는 몰수가 0.5몰이다. 따라서 2대 1대 2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되었습니까? 여기까지로 가지고 우리가 일단 개수를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다 용기에서 A의 질량을 2g과 2g으로 또 바꾼다 그랬거든? 그럼 얘가 2g이 되고 얘도 2g이 돼버리면은 전체 몰수가 2배만큼 증가해버리겠지. 그럼 얘 몰수는 1g일 때 0.5몰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얘는 몇 몰? 1몰인 거고 얘는 2g이었을 때 요거에 또 2배가 될 테니까 몇 몰? 0.5몰이 반응하는 걸 거 아니야. 맞지? 이해가 되나요? 아니지. 1g일 때 1몰이 있었던 거니까 얘는 몇 몰이 있었다? 2몰이 있었다. 맞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얘가 4g이 있을 때 2몰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절반으로 줄이면은 2g 있을 때는 1몰인 거잖아. 얘는 1g 있을 때 1몰이라고요. 그러니까 2g 있으면 2몰이 되는 거지. 됐지? 자, 설명을 오는 것 가보죠. 기억, C는 2다. 맞지? 니은에 A와 B의 분자량의 B는 8대1이다. 요거 나눠보면 얼마 나와? 이게 지금, 분자량을 따져야 되는 거죠? 분자량.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으로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잖니. 얘가 2몰이라고 생각하면은 2분의 4니까 2 나오지. 얘는 1분의 1이니까 1 나오지. 분자량 몇 대면? 2대 1이죠. 그지?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디귿의 실험 과정 나에서 A 2g을 넣었을 때 반응이 완결된 후 생성된 C와 남아있는 기체의 몰수 비는라고 물어봤거든요. 자, 1몰과 2몰을 가지고 반응을 시킬 거야. 2대 1로 반응한다고. 그럼 얘 전부 다 쓰이고, 맞지? 얘 절반 쓰이니까 얘 요거의 절반 써야 되잖아. 그지? 요거의 절반 써야 되니까 0.5몰 쓰일 거라고요. 그죠? 그래갖고 C가 몇 몰 생성돼? 1몰 생성될 거 아니야. 그럼 남아있는 몰수는 1.5몰이 남아있을 것이고요. 생성된 몰수는 1몰이니까. 그지? 이때 생성된 C와 남아있는 기체의 몰수는 1몰 대 1.5몰. 2대 1이다. 범했어. A를 나에서 2g을 넣었을 때. 이거 안 바꾼 거네. 그럼 단은 왜 나왔지? 뭐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네. 야, 이건 이거야. 나의 실험에서 얘기했잖아. 나의 실험이면은 얘만 2g으로 바뀌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얘가 지금 4g일 때 4g일 때 2몰인 거니까 얘가 1몰 있는 거고 얘는 그대로 1g 유지. 그럼 얘 1몰인 거지. 그럼 얘 전부 다 쓰이고 얘는 그 절반 쓰이니까 0.5몰 빠져버리면은 0.5몰 남을 거고. 맞지? 그래서 C가 1몰 생성될 테니까. 맞지? 이때 생성된 C와 남아있는 기체 1몰 대 0.5몰이니까 몇 대면 2대 1이 된다. 그래서 답을 기억과 디귿 두 가지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정말 시간 많이 걸리는 부분 다 끝이 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1단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2단원 원자의 구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